안녕하세요. 북한 시장 이야기를 하면 돈주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돈 이야기는 필수로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운행 이용 현황이라든가 북한 주민들 간 거래되는 이삿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운행 창구에서 돈을 찾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주민들에게는 좀 안녕하세요. 강미진의 북한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북한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주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돈 이야기는 필수로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운행 이용 현황이라든가 또 주민들 간 거래되는 이삿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북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되냐면 요즘은 운행에서 돈을 찾으니까 별 세상 같다 이런 이야기를 간간히 듣게 됩니다. 사실 운행 창구에서 돈을 찾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주민들이 운행에서 돈을 찾으니 별 세상 같다 이런 북한 주민의 말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별세상이라는 거죠.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쉽게 운행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서 금융계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비하면 북한 주민들의 운행 창구에서 송금된 돈을 찾는 모습은 아마도 한국의 수십 년 전이라고 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마냥 정말 신기한 뿐이라고 합니다. 운행에서 자유롭게 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30여 년 만에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 운행을 통해서 개인 간 돈거래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운행에서 이제 이체 업무를 하는 걸 요즘 좀 반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시간 동안에 정말 바로 넣으면 상대가 전화만 통화하고 하면 바로 이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다른 상대에게 현금이 전달될 수 있는 점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이전처럼 여러 사건 사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편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인편이 이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도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에 하나 정말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열에 하나라도 있게 되는 이런 분실 사고 등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자기만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몇 년 전부터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 전해오는 소식들에서 은행에서 돈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내거나 받는 방법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을 보내는 주민과 받는 주민은 별도의 계좌 개설이 없이 은행에서 각각 전산 카드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송금자는 은행에서 수취자 주민이 돈짜리 번호에 돈을 넣는다고 하고요. 수취자는 송금 이체자의 전화라든가 메시지를 받은 후에 은행에서 상대의 돈짜리 번호와 자신의 돈짜리 번호를 은행 업무자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이체된 돈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선중앙은행은 이체 수수료를 얼마를 뗄까요? 저도 처음엔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많이 떼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떼는 그런 상황인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마저 설명을 드립니다. 각 은행들에서는 주민들이 상대 주민에게 보내는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공식적으로 2%를 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송금하는 주민에게서 200원을 수수료로 뗀다는 거죠.
조선중앙은행이 돈을 잃지 않은 주민에게서 수수료 외에 전산카드 판매 가격도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익 창출이 되는 행위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NK투자개발이 전산카드 가격도 확인했는데요. 가격에 대한 궁금증은 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보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은행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유명무실했던 국가기관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정말 아주 미미하게나마 주민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사실 북한에도 평양이라든가 각 지역들의 중앙은행 지역 지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대하사 시기를 거치면서 은행도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어버린 기간 중에 대표적인 기간으로 됐었는데요. 국가경제도 마비 상태가 되고 또 개인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최근에는 은행의 초보 기능이 복귀가 되면서 주민들에게는 편리하기도 하고 또 국가가 이제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도 좋고 주민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은행에서 또 돈을 빌리기보다 개인 사채로 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바로 돈 시장에서 돈주들이 빌려주는 돈을 꾼다는 거죠. 이 돈을 꿔서 뭐 장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등의 이제 경제활동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은 곡식을 팔아서 자본금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빌리는 사채는 이자돈으로 불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자를 연 단위로 주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게 정석입니다. 물론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자를 총체적으로 월 단위 걸 계산해서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월 단위로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에서의 사금융은 철저히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의 사금융이 없으면 주민들은 생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음지에서의 사채업자들의 활동은 현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년간에는 국영기업에서도 개인 돈으로 설비나 자재를 마련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결국 국가 주도의 공급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된 90년대 이후에 주민들 간 사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이 간의 경제력 회복을 이루어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금융은 개개인에 따라서 이자를 받아내고 또 이자율도 그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받는 이자율도 각각 다르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시장들에서 돈주들이 거래하는 이자돈의 통화량에 대해서는 집계된 것이 정확하게 없지만 북한 시장과 일부 경제를 움직일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이 있는 주민들에게나 기쁜 일일 수 있고요. 북한 경제가 조금씩 성장 기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이삿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취약계층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채 시장이 생긴 배경을 얼추 본다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은행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돈고래 시장을 형성했는데요. 이 행위가 오늘날의 이삿돈 장사꾼들이 하는 개인 은행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90년대 중반 국가계획 경제로 이제 인해서 노동에 대한 보수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 경제난 이후에 국가 경제도 마비가 되면서 이렇게 노동에 대한 보수가 사실상 없게 되면서 사경제의 발을 잠그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당시 북한 주민들의 처지였고요. 주민들은 고리대나 있었던 거래를 찾아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돈거래는 날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역별로 외화도 바꿔주는 개인 외환 시장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특히 2009년에 있었던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이 내화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때문에 현재도 북한 주민들 중 국경 지역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 주민들은 외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는 돈주 아파트라고 나올 정도로 이제 돈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북한 시장에서의 주민들이 금융거래라든가 국영은행에서의 주민들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또 개인 시장, 돈 시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지, 이자율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죠. 건강에 더 관심을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